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이것을 무력투쟁, 이념투쟁, 무력대결, 이념대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념대결의 주전장은 서울입니다. 이념대결의 핵심은 용어대결입니다. 어느 쪽에서 쓰는 용어가 이기느냐. 그런데 이 점에서 한국이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쓰는 용어를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용어에 숨어 있는 뜻이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여짐으로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비근한 예가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더니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프로보카티브란 말을 했는데, 이게 북한 용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은 사실은 수비용인데, 방어용인데 도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북한식 용어를 받아들이니까 북한에 유리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에서 민족이란 말이 이게 거의 전부 다가 북한에서 만들어서 남한으로 이식시킨 겁니다.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또는 민족의 혈맥 잇기, 민족의 중대사, 민족 공동행사, 민족 공조,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 민족경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이게 민족이란 말, 환상적이고 감정적인 민족이란 말로서 정치 용어를 만들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으로 이식시켜서 한국을 내부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내세워가지고 자유를 부정하고, 민족을 내세워가지고 국가를 부정하는, 민족을 내세워가지고 안보를 부정하고, 민족을 내세워가지고 방공을 부정하고, 민족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전략에 한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용어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허수아비라 이거죠. 괴, 허수아비 괴자, 괴뢰라는 뜻이죠. 그래서 북한을 괴뢰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괴뢰냐? 스탈린의 괴뢰다. 정확하게 맞죠.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괴뢰로서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었고, 스탈린이 서준 대로 북한의 헌법을 만들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도 스탈린이 장명해 준 것이니까, 또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남침을 했으니까 괴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를 하니까 괴뢰란 말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비슷한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우리 일상 용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동무란 말이 참 좋은데, 북한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동무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바이 동무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천륜을 부정하는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 동무란 말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만큼 반공정신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무라는 말을 쓰면은 공산주의에 넘어가거나 영향을 받게 된다 하고 정확하게 본 것이죠.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말이죠.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전원회의? 일부에서는 참 생소한 용어가 다 있다. 전원회의가 도대체 뭐냐? 당, 정, 청.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연석회의를 한다. 보통 연석회의, 합동회의라고 하지 전원회의. 이게 무슨 말이냐? 전원회의란 말을 아마 우리 정부에서 처음 썼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귀에는 전원회의가 아주 귀에 익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축회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전원회의 결정서입니다. 그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노동당의 중앙기관입니다. 권력이 나오는 곳이죠. 중앙위원회는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당 중앙입니다. 당 중앙. 거기서 전원회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청와대가 전원회의라는 말을 썼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북한 용어가 한국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이게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이 민족이란 말을 사용하는 북한의 이 대남 전략 공세적인 용어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9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북한식 용어이고 북한식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남한이 대충 보고 사인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북한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4.27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동적 조치란 말도 나오는데, 주동적이란 말은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런 문장에서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이것도 북한식 용어가 4.27 판문점 선언에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통일전선 전략 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 문서가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4.27 판문점 선언을 지금 여당이 하자는 대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은 4.27 판문점 선언을 헌법 위에 있는 무슨 교시처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든지 묶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원회의,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전원회의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지적한 사설은 여당 원내대표는 하루 전 열린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세로 치열한 100일 전투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00일 전투?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100일 전투란 말 씁니까? 북한에서 100일 전투, 무슨 전투 쓰죠? 이것도 북한발 용어입니다. 100일 전투가 뭡니까, 이게? 국회를 전투에 비교하면 됩니까? 총 들고 그러면 국회를 운영을 합니까? 이런 선동적 용어를 쓰면은 이게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국민 화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민족적 화해 이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통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은 전원회의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이고, 여기서 나온 살벌한 말들도 여기가 2018년 한국이 맞느냐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 앞 시대, 문재인 정권 앞을 전부 다 불의의 시대, 또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불의의 시대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그 시대가 왜 불의의 시대입니까? 영광의 시대죠. 영역, 뭐 조금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 70년은 영광의 시대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07과삼 정도로 양보를 하면은 영역 시대가 되는 거지, 불의의 시대였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계속성과 헌법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이야기입니다. 침을 뱉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불의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불의한 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국민들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좌익적 사상이 없으면은 불의의 시대란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 정권은 대선 기간 중에는 집권하면 마치 통합의 시대를 열 것처럼 했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정권 출범 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 출두, 밤샘 조사, 구속영장, 재판, 감옥행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 대법원 등까지 적폐청산 대상에 올라있다. 1년 3개월간의 과거회기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돌리는데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검경의 봐주기 수사 주역만 유임시킨 인사, 야당 공천 확정날을 노린 수사, 국정교과서 실무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부가 주식 한 주도 없는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개입과 신보도 지침, 탈원전으로 인한 국익 손실, 정치적 4대강 보호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 통계청장 경질, 캠코더 인사 등은 적폐 그 자체다. 자신들은 이렇게 적폐를 쌓아가면서 5년 내내 남 과거 캐기를 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 청와대의 전원회의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아무리 줄어도 지금 한 25% 정도는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적폐, 즉 제거 대상 또는 청산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계급투쟁론에서 나오는 계급적 적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청와대의 전원회의와 노동당의 전원회의가 무엇이 다르냐? 공통점이 뭐냐?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이고 가짜 민족주의죠. 가짜 민족주의.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반미, 반일, 그리고 반자유적 태도를 취하는 자세.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민족 반역적 핵개발과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이게 바로 인종주의적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계급주의로 들이대면은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으로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이냐 반민족이냐라는 기준을 들여대 가지고 대한민국 건설 세력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고, 진짜 민족 반역 세력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 세력으로 둔갑시키는, 이게 바로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결합된 것입니다. 계급적 인종주의, 계급적으로 민족 문제를 본다 하는 것을 계급적 인종주의라고 그러는데 최악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이념은 히틀러로 대표되는 인종주의와 스탈린으로 대표되는 계급투쟁론인데, 이것이 결합된 것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원회의라는 희한한 용어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